플레인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옆에 있는 제품 심오디오의 준 플래그십 파워앰프 860A V2라는 모델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전에 심오디오 제품 700i V2라는 인티앰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영상에서 제가 심오디오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회사가 추구하는 철학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심오디오의 분리형 프리파워 제품 라인업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본격적인 리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오디오 분리형 제품 라인업 중에서 프리앰프 라인업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프리앰프는 간단하게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하이 라인업에 390이라는 프리앰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프리앰프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 DAC 기능을 내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분리형 프리앰프의 입문형 라인업을 담당하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그 상위 제품으로 740P라는 중급형 준 플래그십 프리앰프가 있습니다. 이 제품부터 듀얼 모노럴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물량 투입이 상당히 많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위급 850P 레퍼런스 프리앰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제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원부 분리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740P와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별도의 전원부를 가지고 물량 투입을 엄청나게 한 그런 제품이고요. 심오디오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제품답게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 밑에 잠깐 이 850P 제품이 보이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860A V2지만 제가 이 제품 시청을 하기 위해서 850P 제품을 통해서 들었던 이 860A 어땠는지 중간중간 잠깐씩 언급드릴 예정입니다. 파워앰프 라인업은 5개의 모델이 존재하고요. 입문형 라인업에 2가지 모델이 포진해 있습니다. 330A라는 모델과 400M이라는 모델이 존재를 하고요. 330A는 가장 입문형 제품이지만 출력이 125W 정도에 달하는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 파워 앰프고요. 이 제품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모노블록 구성을 할 수 있는 제품이 400M에 해당합니다. 400M 같은 경우는 330A 대비 출력 증강이 많이 이루어져서 채널당 400W라는 엄청난 출력을 내는 제품이고요. 외모상으로는 상당히 슬림한데 풀밸런스 구조에 엄청난 출력을 가지고 있는 당찬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급 라인업에는 760A라는 모델과 860A V2라는 제품이 있어요. 오늘 주인공이기도 하죠. 하위 라인업인 400M이 풀밸런스까지 물량을 투입을 했다면 760A 같은 경우 동일한 크기의 샤시지만 훨씬 더 마감도 좋게 하고 듀얼 모노럴 구조를 채택을 해서 순도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게 재생음에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라인업이기도 하고요. 완성도 높은 그런 재생음을 내는 130W의 출력을 보이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860A V2 샤시 크기가 760A 대비 2배 정도 높아졌죠. 본격적인 대출력 파워앰프의 외모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 심오디오를 대표하는 888이라는 플래그십 모노블록 앰프가 있어요. 그 제품을 만들면서 썼던 기술력들을 고스란히 트리클 다운해서 녹여내서 하급기에 적용된 제품으로 플래그십 제품 못지않은 그런 구동력과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제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이따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 플래그십 제품으로는 888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888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출력이 888W에 달하는 엄청난 출력의 거대한 제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상위 888 준 플래그십 라인업의 760과 860A V2 그리고 엔트리 라인업의 340 그리고 400M 이렇게 5가지 모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860A V2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들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외관 사실 너무 익숙한 디자인이죠. 이 투톤 심오디오를 대표하는 색깔 바로 검정색과 실버 2가지 색깔로 멋을 낸 제품이고요. 패밀리 룩이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설명을 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상판에 이렇게 열 배출을 위한 홀이
조밀조밀하게 뚫려 있는 점, 이 점이 좀 특이하게 다가왔습니다. 강성 약화가 우려돼서 제가 이렇게 상판을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 이 상판의 두께가 상당하기 때문에 큰 진동이라든가 공진 같은 거는 발생을 잘 안 할 것 같은 그런 튼실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만듦새가 상당히 훌륭하고요. 본체 무게가 40kg에 달하는 육중한 그런 무게를 하고 있는 제품답게 샤시 강성, 두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품 지지는 일반적인 4점 지지 방식인데요. 제품 푸터가 금속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도 튼실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셰시 완성도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이전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드러운 곡선과 직선을 잘 쓴 디자인이긴 한데 이런 모서리 부분은 상당히 날카로워서 주의할 필요도 있는 그런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파워앰프라서 전면은 그렇게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나? 거의 그런 생각이 더 앞서네요. 후면이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후면은 일반적인 스피커 연결하는 바인딩 포스트가 있는데요. 고급 제품답게 서킷 브레이커 스위치가 있고요. 스테레오 모드로 사용하기 위한 파워앰프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바인딩 포스트가 2개 있습니다. 하지만 모노블럭 모드도 지원하기 때문에 모노블럭으로 전환하기 위한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블럭으로 전환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시모디오 다른 제품들과 연동하기 위한 12V 3.5파이 규격의 트리거링 단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보다 조금 특이한 커플링 스위치가 있어요. AC 모드와 DC 모드가 있는 커플링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에 대해서는 이따 보호회로 설명드리는 시간에 자세히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노블럭 스위치가 존재한다는 점, 서킷 브레이커 있다는 점, 그리고 AC, DC 커플링 모드가 있다는 점, 그런 점이 후면에서의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860A V2의 내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사진 확인해 보시면은 트로이덜 트랜스가 2개나 전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원부 기판을 분리를 해서 좌측 채널을 위한 커패시터 구간, 우측 채널을 위한 커패시터 구간 나뉘어서 이렇게 설계를 해놨고요. 후면 아날로그 아웃풋을 위한 기판 또 별도로 존재를 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살을 까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브랜드의 기기도 있는 반면에 시모디오 제품은 이렇게 속살을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860A V2에 적용된 기술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풀밸런스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요. 하급기 인티앰프 700i V2 설명드릴 때 글로벌 피드백을 제거를 해서 신호 순도를 높였다 말씀드렸는데 그 링스라는 회로 기술이 이 제품에도 적용이 당연히 됐고요. 전면에 위치한 트로이덜 트랜스가 아주 우수한 특성의 트로이덜 트랜스가 적용됐다고 해요. 저자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부품에 대한 영향이 적다고 하고요. 전기적 열 손실이 적고 낮은 정류 팩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전류 동원 특성이 좋고요. 다이나믹스 특성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호 경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짧은 신호 경로를 갖는 회로를 설계를 해서 구형 모델 대비 빠르고 순간적인 응답 특성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출력부 트랜지스터에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선별되고 매칭된 바이폴러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했고요. 우수한 특성의 트랜지스터를 선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선형적인 개인 응답 특성을 보이고 베이스 응답이 개선돼서 전반적인 음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고 합니다. 부품부터 신호 경로 상당히 신경을 곳곳에 안 쓴 데가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조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높은 댐핑 팩터를 자랑한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스펙란에 보면은 댐핑 팩터가 몇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재생음을 들어봤을 때 긴밀하고 스피커를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품 다양한 보호 회로가 탑재되어 있어서 전면 LED 깜빡임으로 보호 회로가 동작하고 있다는 것 여부를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후면 외관 설명드릴 때 AC 커플링, DC 커플링 선택할 수 있는 그 스위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출력 트랜지스터 파워앰프를 진공관 프리앰프랑 연결했을 때 진공관 프리에서 유입된 DC 성분 때문에 파워앰프가 뭐 타버린다든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선례들을 선배 오디오 애호가 분들한테 종종 듣곤 했습니다. 저도 게시판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됐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진공관 프리앰프를 쓰시거나 구형 TR 프리앰프를 쓰시는 분들은 대출력 트랜지스터 파워앰프와 연결할 때 DC 유입에 대한 걱정이 앞서곤 하는데요.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그 AC 커플링 모드, DC 커플링 모드 전환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진공관 앰프를 쓰시거나 구형 프리앰프를 쓰시는 분들은 AC 모드로 두시면 DC 유입에 대한 걱정은 잊으셔도 됩니다.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있다는 점 상당히 반길만한 부분이고요. 이런 DC 유입뿐만 아니라 오버히팅이 돼가지고 너무 발열이 나는 경우 자체적으로 보호 회로가 작동하여 그 제품을 망가지기 전에 셧다운 시키는 자동 보호 회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 발열이 많이 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테스트를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다텍에서 빌려서 해봤는데 상당히 발열 특성도 양호했습니다. 그럼 860A V2 스펙 간단히 짚고 이제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860A V2의 출력 방식은 AB 클래스 증폭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5W까지는 순 A 클래스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스펙상으로 225W에 달하는 출력이 8옴에서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옴으로 변할 때 450W, 정확히 2배로 정수배로 뛰어오르는 선형적인 출력 증강 특성을 보입니다. 이 제품 모델명이 860A V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즉 오리지널 860A라는 모델이 존재했었는데요. 860A 오리지널이 200W에서 400W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강된 것 대비 25W 밖에 안 올랐는데 전원부 용량이 200% 이상으로 증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위치한 트로이달 트랜스 220% 정도로 증량이 됐고요. 파란색 커패시터 용량도 2배가 증량이 됐습니다. 225W 출력을 갖는 제품이 이 정도 사이즈 샤시에 이렇게 물량 투비를 많이 했다는 점 상당히 신뢰가 가는 부분이고요. 훨씬 더 출력을 키웠어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이 제품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브릿지 모드로 전환해서 모노블럭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8옴에서 750W라는 거대한 출력을 내는 대출력 파워앰프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SNR 수치는 110dB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입력 임피던스는 47.5kΩ에 해당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는 40kg 나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860A V2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품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플레인지 측에 대여 요청을 드렸고요.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서 제가 좀 마음껏 들어봤습니다. 스피커는 락포트사의 아비어라는 스피커를 사용을 했고요. 소스 기기로는 오랜더 N30, 오랜더의 플래그십 제품이죠. 그리고 셀렉트2 DAC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결로 860A V2랑 연결해 보기도 했고요. 셀렉트2 DAC의 소스 기기 출력을 850P에 입력한 다음에 다시 프리파워 연결을 해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랜더 N30에 DCS의 스카를라티 클럭을 연결해서 N30의 그 품질을 좀 더 끌어올려서 최상급 소스 품질을 집어넣어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전원 장치는 트랜스페어런트 제품 사용해서 전원 케이블이라든지 인터 케이블 사용해서 테스트했음을 밝혀둡니다. 시청 소감을 정리를 해보면요. 날렵하고 경쾌한 음을 기반으로 산뜻하고 깔끔한 재생음을 들려주었습니다. 투명한 재생음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백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밀도감도 상당히 훌륭했고요. 중역이 살짝 물러나 있는 특성도 있고요. 거기에 잔향 특성이 매우 수수하고 정돈된 잔향 특성을 보여줘서 인상적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음의 엣지 표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의 시작과 끝이 잘 표현돼서 그 엣지감이 잘 살아나는 그런 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정 대역이 강조되어 있거나 그런 자기 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어떻게 들어보면 개성이 없고 되게 좀 밋밋하고 심심한 재생음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파워앰프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버릇이 없어야 되고 들어온 신호를 순도 높게 재생을 증폭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 플래그십 제품답게 완성도가 뛰어나서 하극기 인티앰프와는 차원이 다른 구동력과 파워를 겸비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옴 기준 출력이 225W 정도로 무지막지한 출력을 내는 제품은 아니에요. 초대연기까지 커버하는 것은 살짝 무리인 것 같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톨보이 제품들은 무난히 커버하는 훌륭한 구동력을 겸비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SB 셀렉트 2 DAC랑 연결해서 직결로 들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결 운영에서는 그 해상력과 투명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이 정말 재사용에 단박에 드러났습니다. 상당히 좋은 면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850 P-프리를 거쳐서 들어봤을 때는요, 좀 더 저역 특성이 살집이 붙고 잔향 특성이 풍부해져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결 소리나 프리앰프를 거친 소리나 둘 다 매력적인 소리라고 느껴졌고요.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은 850P 프리를 통해서 듣는 제품이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둘 간 사운드의 차이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음해학을 보시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소리 특성 모두 매력적으로 들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청소감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는지 간단하게 실제 들었던 곡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말 나온 지 따끈따끈한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대편성 오케스트라 곡이고요. 존 윌리엄스가 베를린 가서 콘서트를 했던 그 라이브 실황이 있습니다. 더 베를린 콘서트 앨범의 1번 올림픽 팡파레를 들어봤습니다. 올림픽 팡파레를 들어보면은 금관악기가 주요 멜로디 라인을 리드하고 있어요. 이 금관악기가 리드하는 멜로디 라인을 상당히 깔끔하고 단정하게, 그러면서도 화려하게 잘 표현해 줬고요. 깨끗하고 투명한 사운드의 모범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투명하고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도 높은 재생음으로 그 심오디오가 추구하는 하이 피델리티, 그 순도 높고 충실한 재생음 철학, 그 부분에 대해서 심오디오의 아이덴티티를 단박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재생음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본 곡은 장르를 좀 바꿔봤어요. 클래식 레퍼토리에서 모던 락 레퍼토리로 대중음악을 좀 들어봤습니다. 나온 지 좀 된 앨범인데, 이 앨범은 오아시스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좀 한 2000년도 정도에 나왔던 앨범이죠. Half the World Away라는 곡이랑 마스터 플랜 외에 여러 곡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잠깐 대중음악은 어떻게 들리려나 이렇게 테스트 해보려고 들었는데, 그냥 재생음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앨범 전체를 그냥 다 들어버렸어요.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고, 특히 그 리듬 기타의 소리가 상당히 예쁘장하고 포근하고 편안하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기타 톤이 매력적으로 들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백킹으로 코드 연주하는 그 백킹 어쿠스틱 기타의 스트로크 느낌이나 현의 질감 상당히 잘 우수하게 표현이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리암 갤러거의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잘 표현됐습니다. 락 음악, 기타음, 보컬음 이렇게 매력적으로 잘 표현하는 걸 보니까 심오디오 860A V2 대중음악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는 제품이다 라고 좀 더 느낄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들어본 곡은 여자 보컬 곡을 골라봤어요. 박혜원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소라의 트랙 9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곡을 들어봤는데요. 보컬의 생생함이라든가 중간중간 호흡을 내쉬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 생생함, 숨결 표현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박혜원의 보컬을 여리고 예쁘장하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막 성량이 폭발하면서 호소력 짙은 이런 엄청난 성량의 그런 보컬로도 표현을 해줘서 상당히 듣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박혜원 보컬 실력이 상당히 대단한데요. 미묘한 떨림이나 호소력 짙은 그런 표현이 되게 능수능란하게 재생음에 잘 표현이 돼서 훨씬 더 호소력 짙게 재생음에 표현이 돼서 잘 전달됐습니다. 상당히 감탄하면서 들었고요.
박혜원 이 가수의 다른 곡, 뭐 하늘을 달리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사운드 트랙이 있는 곡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맛깔스러운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오디오 860A V2 설명드렸는데요. 이 제품 본격적인 하이엔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오디오 파일 분들에게 꼭 들어보셔야 될 필청 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는 경쟁작이 많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네노라 하는 브랜드의 대표작 주력 모델들이 이 가격대에 포진되고 있어서 상당히 경쟁작이 많은 상황인데, 치열한 경쟁 제품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면이 많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한번 청음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품 재생음 설명드릴 때 레퍼런스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심심할 수도 있고 자기 버릇이 없다고, 저는 그 부분 상당히 좋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레퍼런스적인 특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될 제품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제품들 대비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많이 있는 제품이라고 느껴지실 거고요. 지금까지 심오디오 860A V2 설명드리는 시간 가졌는데 얼만큼 이 제품에 대한 장점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기회 되시면 청음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제품, 이 브랜드의 플래그십 제품 888 제품이 국내에 수입돼서 꼭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오디오 제품 소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 있으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